한미연합군이 중국의 심장을 겨누었다. 1만 명의 해병대가 산둥반도를 향해 돌진한다.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패권 야욕을 꺾을 24시간 전격작전. 한반도의 바다는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동해를 가르고 중국의 항공모함이 우리의 해역을 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보호 없이도 대한민국은 이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의 해군과 한미 동맹에 있습니다. 세계 8위의 해군 강국, 아시아의 절대 강자, 7만 명의 정예 요원, 2만 9천 명의 해병대, 150척의 최첨단 전함, 그리고 100대의 항공기가 한반도의 철벽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연합군이 중국의 산둥반도를 단 24시간 만에 점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는 세계대전을 촉발할 무모한 도박일까요? 지금부터 숨막히는 전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5월 동아시아는 폭풍의 중심입니다. 북한은 화성-19 ICBM 시험 발사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중국은 동해에 불법 어선을 파견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일본은 군사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러시아는 비밀리에 북한의 사이버 무기를 지원합니다. 이 혼란 속 한미연합군은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산둥반도 상륙작전. 이 작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저지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담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최영훈 박사는 단언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의 산둥작전은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기습으로 중국의 방어선을 붕괴시킬 잠재력을 가졌다. 이 작전의 핵심은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입니다. 2025년 3월 해군사령부는 P-8 포세이돈이 동해 훈련에서 중국의 타이프 94 잠수함을 7분 만에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첨단 항공기는 AESA 레이더, AI 기반 탐지 시스템, 그리고 현무-3 순항 미사일로 무장, 중국의 해군을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삼성테크인과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전자전 시스템은 중국의 레이더를 교란하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적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예측합니다. 작전은 산둥반도 서해안에서 시작됩니다. 한미 해병대 1만 명이 독도급 상륙함과 미국 USS 제럴트 R. 포드 항공모함에서 출격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와 F-35B가 하늘을 장악하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해상에서 중국의 타이프 55 구축함을 격파합니다. 24시간 안에 한미연합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하고 산둥반도의 전략적 거점인 청도 항구를 점령할 계획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석 의원은 이 작전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전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2026년까지 추가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4월 중국 외교부는 한미의 도발은 동아시아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며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동해에 배치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PLA는 J-20 스텔스 전투기와 DF-21D 대함 미사일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국제해군 분석가 존 리 박사 미국 해군연구소는 중국의 방어선은 강력하지만 한미연합군의 AI 기반 전술과 스텔스 기술은 이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작전은 중국의 전면적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과연 이 전쟁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한미연합군의 힘은 단순한 병력이 아닙니다. 이는 첨단 공기술과 전략적 협력의 결정체입니다. P-8 포세이돈은 한미 해군의 눈과 귀입니다. 2025년 4월 해군사령부는 P-8 포세이돈이 중국의 불법 어선을 단 5분 만에 퇴각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현무-3 순항 미사일 사거리 1500km, 홍상어 대잠 미사일 그리고 AI 기반 탐지 시스템으로 무장, 중국의 타이프 94 핵잠수함을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삼성테크인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중국의 스텔스 함정도 탐지하며 하나시스템의 전자전 장비는 적의 통신을 교란합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한미연합군의 강철 심장입니다. 2025년 2월 현대중공업은 세종대왕급 3호기가 동해 시험 운항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구축함은 SM-2 블록 IIIA 미사일 사거리 167km, 초음속 3.5배과 현무-3C 순항 미사일 사거리 1500km로 무장, 중국의 항공모함을 단숨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세종대왕급은 아시아 최강의 구축함이라며 2027년까지 추가 투척 배치로 중국의 해군력을 압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도급 상륙함은 한미 해병대의 돌격 요새입니다. 14,300톤의 이 거함은 720명의 해병대 200대의 장갑차, 10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싣고 25일이 밖에서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2025년 1월 해군사령부는 독도급 3호기 백령호가 2026년 배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령호는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해 중국의 방공망을 초토화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박준영 장관은 독도급은 국민 안전과 해양 주권의 상징이라며 국방 예산이 노인 복지와 연계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고령층 여러분의 안정된 미래와 직결된 정책입니다. 한미연합군의 공기술은 중국을 압도합니다. 2025년 3월
국방부는 한미합동훈련에서 AI 드론 스왑이 중국의 방공망을 1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무인 전투 드론은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며 삼성전자의 오지 네트워크는 실시간 작전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LG전자는 AI 기반 통신 장비를 공급 한미연합군의 작전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최영훈 박사는 한국의 공기술은 세계 최강 수준이라며 산동 작전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할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의 산동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도화선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습니다. KIDA의 김태호 박사는 한미연합군의 기술적 우위는 중국의 방어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며 24시간 내 제공권과 제해권 장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동아시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2025년 4월 중국 외교부는 한미의 도발은 전면전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공모함 랴오닝과 산동호를 동해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 DF-21D 대함 미사일, 그리고 AI 기반 방공망으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장보고-III 잠수함은 산동 작전의 비밀 병기입니다. 3,000톤의 이 잠수함은 AIP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으로 50일간 잠항하며 현무-3 순항 미사일 20발을 탑재 500km 밖에서 중국 지휘부를 타격합니다. 2025년 2월 대우조선해양은 장보고-III 3호기가 동해 시험 운항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장보고-III는 중국의 항공모함을 무력화할 게임체인저라며 2027년까지 9척 배치로 한반도 안보를 철통같이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중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2025년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수십만 시민이 한미동맹 만세를 외치며 시위했습니다. 노인들은 국방이 강해야 연금도 안전하다 며 지지했고 젊은이들은 텔레그램과 KAKAOTALK로 해시태그 SAVKOREA 해시태그를 퍼뜨렸습니다. BTS의 RM은 텔레그램의 평화를 위해 단결합시다 라고 올리며 수억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BLACKPINK의 제니는 KAKAOTALK 라이브로 우리의 군대가 세계 최강 이라고 외쳐 팬덤을 결집시켰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5년 1월는 85% 국민이 한미 동맹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여전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비밀 협력을 강화하며 드론과 사이버 무기를 제공합니다. 2025년 3월 러시아 외교부는 한미의 도발은 동아시아 안정을 해친다며 블라디보스토크에 군함을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군사 재무장을 가속화하며 한반도 유사시 중립을 선언한 한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평화 협상을 제안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교착 상태입니다. 존 리 박사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한국의 삼성, 현대차를 타격할 수 있다며 전쟁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위험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후폭풍도 우려됩니다. 산동 작전이 성공하면 한국은 동아시아 안보의 주도권을 잡겠지만 실패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하고 현대차 공장은 멈출 것입니다. 2025년 4월 한국은행은 전쟁은 GDP 10%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단결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K-POP 스타들이 유엔에서 평화 콘서트를 열고 해시태그 PACKOREA 캠페인은 글로벌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해양수산부 박준영 장관은 국방 강화는 노인 복지와 직결된다며 2026년까지 해군 예산 20% 증액으로 안보와 복지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NH 한미연합군의 산동 작전은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기습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전면적 보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P-8 포세이돈, 세종대왕급 장보고-III는 중국을 압도할 잠재력을 가졌지만 전쟁은 경제 붕괴, 민중 피해, 세계대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AI 오지 드론으로 무장한 최첨단 군사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만 외교적 해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영훈 박사는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한미 동맹은 평화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한미 동맹은 산동반도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아시아는 불바다로 변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산동 작전은 성공할까? 한국 해군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뜨거운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세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행동하세요.